예상되는 두 개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단기 속결전의 전개 양상을 예상하면 단기 속결전 첫째 날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보병부대들은 발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1000발을 미국 남조선 연합군 기지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쏘볼 것이다. 소나기처럼 퍼부는 일제 사격을 북에서는 불마당질이다 한다. 인민군 보병부대의 불마당질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에 대한 불시의 선제 타격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 병력인 경보병부대 5만 명이 예전 즉시 미국 남조선 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발전소, 항만 등을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민군 최종의 병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 도시들에 진입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에 체류하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전투 정신이 짧은 조선반도 전쟁에서 후방 지역에 대한 인민군 특수전 병력의 침투 작전과 기습 작전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이 불시에 불마당질을 시작하면 남조선군 견인포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뱅거진지를 구축하지 못한 미국 남조선 연합군 보병부대들은 괴멸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미국 남조선 연합군 공격 직승기들은 이륙하지도 못하고 주기장에 세우는 채로 파괴될 것이다. 인민군 항공부는 불마당질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기갑부대들을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할 것이다. 단기 석결전 둘째 날은 인민군이 남진 총공세를 시작하는 날이다. 인민군 항공육전 병력 1,500여 명은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화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남조선군 후방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인민군 항공육전여단과의 교전에서 이길 가망은 없을 것으로 한편 인민군 4개 기기화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 다음엔 군용 수송차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가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해서 산발적으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물론 인민군은 단기 석결전을 시작하는 때에 맞춰 미국군 태평양 사령부 휴가 전력을 강력한 대량 파괴 무기로 선제 공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것이다. 단기 석결전 마지막 날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대피할 곳이 없는 서울 시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전기공급, 식수공급, 식량공급, 도시가스공급, 차량 연료공급, 교통망, 통신망, 방송망이 끊어질 것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남측 다른 지방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날 실제 전투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인민군이 점령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공급체계를 복구하는 안정화 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인민군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3일 만에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다. 미국 군부가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진전쟁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계속 연습해오면서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그 한반도의 그 안보 현실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월 6일 날 그 김정은은 제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수소탄이라고 하는 제4차 핵실험. 이어서 2월 7일 날 그 미국 전 지역을 날아갈 수 있는 강명성 4호로 가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에서 대한민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그
그 대북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유엔 제2270호 그 결과 이후에 김정은이가 3월 9일 날입니다. 3월 9일 날 전 세계인들에게 또 무엇을 공표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정착할 수 있는 표준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또 세계를 향하여, 서방 세계를 향하여 핵 위협을 강력하게 선언을 했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핵에 대해서 지난 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2000년도 6월 15일 날 평양 방문을 하고 또 6.15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평양에 가보니까, 북한에 가보니까 쉽게 말해서 핵 만들 능력이 없다. 핵을 만들면 당신이 책임진다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은 4차례 핵실험을 성공을 하고 사실상 핵을 가진 그러한 아주 악랄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안보 지도자들은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북괴군이 하늘로 침투 못해요. 하늘로서도 침투 불가능하고, 바다를 통해서 침투도 불가능하고, 육지를 통해서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북괴군이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지하 땅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과 지금 박근혜 정부조차도 낭굴사가 30년 가까이 외치고 있는 땅굴에 대한 이 진실에 대해서 지금 믿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땅굴의 역사를 잠시 한번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일성이가 1968년 당군사위원회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땅굴을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 파놔야 된다. 이 자료는 낭굴사 대표가 2013년 5월 3일 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세 번째 땅굴 특집 대담에서 이 자료 사진입니다. 김일성이가 1968년 1월 당군사위원회에서 땅굴의 그 위력을 이야기하고 땅굴을 이미 파놔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1972년 9월 25일을 하지만 한강엽씨는 1968년 당군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말을 했답니다. 땅굴 하나는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적이다. 자, 김일성이가 이미 땅굴 굴착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엽씨는 1954년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또 한 사람의 제보는 인민군들이 있다가 기순하신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953년 8월 15일 이후부터 땅굴을 굴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북한의 땅굴의 그 굴착에 대한 역사는 상당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땅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6.25 전쟁에서 미국에게 공중전에서도 지고 일방적으로 다 졌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오성산 전투, 그 당시 이제 중국군 15군 사령관 친지웨이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친지웨이가 오성산 전투에서 지면 이 전쟁을 우리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성산 전투에서 중국군 15군 사령관 친지웨이가 어떤 작전을 했습니까? 땅굴을 팠다는 거예요. 갱도를 파서 결국 그 연합군이 230만 발의 어떤 엄청난 폭탄을 부어도 결국 오성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6.25 전쟁에서 미국 중심의 유엔군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세를 바로 역전한 것이 바로
바로 친지회의 땅굴 갱도 전략. 여기서 김일성이가 확신을 하고 1975년 베트남 그 전쟁에서 그 월맹이 구치 땅굴을 통해서 월남을 공산화시키는, 거기서 사실상 북계군의 핵심 기술 요원을 파견을 해서 땅굴에 대한 기술적 그 능력을 이미 거기서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여기 보면 서울 아르덴느 공포, 이 아르덴느 지역이라는 것은 2차 대전 내 그 히틀러의 독재가 프랑스를 침공할 때에 아르덴느 지역은 늪지대였습니다. 늪지대 밑을 땅굴을 파가지고 이 히틀러가 3개의 기갑 부대를 침투시켜서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일시적으로 장악하는데 땅굴을 통해서 탱크를 침투시켰다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지 애비가 죽고 2012년 2월 25일 날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에게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전쟁 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 장비가 있다. 이것은 바로 땅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보면 또 북해군이 또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동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해군이 또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북한군의 총참모부에서 여기서 보도한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나 많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 해방작전을 펼치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식의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선제 타격, 초정밀적인 선제 타격. 이건 바로 김정은이가 말했던 2012년 2월 25일에 말했던 땅굴을 통한 기습을 말하는 거예요. 기습이라고 오늘 북계군이 총참모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굴의 위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수부대 요원을 투입해서 기습이거든요. 특별히 후방, 물론 전방에도 튀어나가겠지만 후방 중심의 선제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선제 타격. 그래서 김일성이가 1968년 당군사위원회에서도 미리 땅굴을 파내야 된다.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을 침투해야 된다. 바로 특수부대 요원을 통하여 선제 공격이다. 그래서 1996년 9월 14일 날 강릉 앞바다에 북계군이 잠수함을 타고 특수부대 요원들 또 성조원들 이렇게 들어오다가 암초에 걸려서 그게 결국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에 탔던 특수요원과 성조원들이 또 산으로 피신을 하고 결과적으로 특수요원들이 성조원을 죽였지 않습니까? 특수요원을 소탕하기 위한 그 대간첩 작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1996년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49일 동안 연인은 150만 명을 투입을 해서 그 소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결국 그 당시 언론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100% 다 소통을 못했어요. 거기서 한 명은 북한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을 당시 언론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계군의 이 특수요원들은 살인병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수부대와 땅굴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계군이 절대로 하늘로도 침투를 하기 힘듭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얘들이 자기들의 쉽게 선제 타격 공격은 바로 남침 땅굴을 통한 침투라는 사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밀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이 땅굴에 대한 전술 전략을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미국 아베 총리, 한반도의 삼각동맹 이 3명의 지도자가 이 땅굴에 대한 이 전술 전략에 대한 이 계획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김정은의 땅굴 전쟁에
한반도가 공산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것은 2014년 3월 26일 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김정은이가 보세요. 나의 통일관은 무력 통일관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탱크를 몰고 육지로 땅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그럼 죽는데. 이건 바로 앞에 아르덴느 공포처럼 지하 땅굴을 통해서 탱크를 타고 들어오겠다는 그러한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굴사가 수도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 울릉도 제한 전 지역의 중요한 지역에 이미 땅굴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도 박근혜 정부와 또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남굴사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남굴사에서 2014년 경기도 양주 땅굴 현장, 여러분 지하 22m의 출고용 45대의 땅굴, 그 당시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3일 전에 그는 자연신골이다, 동지 개강굴이다, 돌아오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미 선제적 대응을 했죠. 그리고 2015년 5월 25일 남양주 수석동에서 남굴사가 근 9개월 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북해군의 땅굴 작업에 관련된 많은 녹취음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 6월 2일 날 오후 7시 6분경에 북한 여성의 말씨, 사내 방송의 어투,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이 음성조차도 녹취를 한 것을 불신하고 남규사 대표가 조작했다고. 여러분, 양주 땅굴 현장에도 북해군의 그 여성의 사내 방송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일본의 아베 총리, 이 일본 정부까지 남굴사의 땅굴 전쟁에 대한 땅굴 진실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으면 한반도는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남침 땅굴을 통해서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역사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2013년 3월 24일 김정은이가 3.1 전쟁 그 시나리오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을 먼저 여러분 지금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세요. 첫째 날, 단기 속결전 첫째 날 바로 특수부대 요원들을 투입시켜서 미군 15만 명의 포로를 잡는다고 바로 김정은이가 2013년 3월 24일 유튜브를 통하여 단기 속결전 3.1 전쟁에서 첫째 날 바로 15만 명의 미군을 포로 잡겠다. 첫날에 선언한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날은 장갑차와 또 탱크 7,600대가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7,600대가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이미 땅굴을 통해서 중년 군사 지역의 그 주변에 바로 땅굴 전쟁에 맞춰서 땅굴이라는 특수 지형을 맞춰서 자기들이 말하는 계량형의 탱크, 자기들이 개조한 땅굴의 지형에 맞게 개량된 탱크들을 바로 만들어서 중요한 지역에 이미 지금 내려와 있다고 남굴사 대표는 추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굴사에서 탐사를 해보면 탱크와 같은 지상에 있는 그런 거대한 탱크보다는 그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강력한 철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세계 기갑부대를 땅굴 속에 투입했던 것처럼 얘들이 이미 그 땅굴 지형에 맞는 탱크를 개조를 해서 지금 만들어서 일부 중요한 지역에 지금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남굴사는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러한 2016년에 한반도의 이 안보 위기에서 아까 서두도 말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대 정치 주도자들만 또 군과 관련된 그러한 지휘관들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남굴사가 말하는 땅굴의 진실에 좀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또 확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언론 지도자들, 또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군 지도자들의 말에 일방적으로 4km 이상 장거리 땅굴이 없다는 이 족쇄의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을 처리 못해서 4km 이상 장거리 땅굴이 없다는 이 족쇄의 논리에 여러분 빠져있지 말고 이제 낭굴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여러분 스스로 생존권을 위해서 불신하는 정치권과 또 언론 지도자들과 군 지부들에게 여러분들이 낭굴사를 대신해서 강력한 진실 싸움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김진철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외송영락교회,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 이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 일본 국기입니다. 저희가 이걸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국가에 대한 이 소중성에 대해서 가끔씩 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그 소중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태극기를 이 강대상에 올려놓았고 2015년에 이 한미동맹,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고는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015년에 성조기를 갖다 놓고 이 일본기는 올해 2016년에 일본기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서로 단결해야만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만이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할 수 있다는 한반도의 삼각동맹이 바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사실을 저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낭굴사 2016년 북한 김정은 땅굴 전쟁 봉쇄하기 위해서 제가 외치고 있는 소리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국 오바마 대통령님, 일본 아베 총리님, 북한 김정은의 땅굴 진실입니다. 땅굴 전쟁을 봉쇄해 주옵소서. 이들이 마지막 비밀무기는 땅굴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삼각안보 동맹은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정말 이 세 명의 지도자가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고 또 김정은 공산정권 300만 명의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2200만 북한 동포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평화통일을 이루할 우리 동포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자유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한반도의 삼각동맹,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이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2016년 김정은의 핵정쟁과 남침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데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말 오늘 한국 교계가 정말 한반도 삼각 안보 동맹의 이 정체성을 설교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한반도의 핵에 대한 위기를, 또 땅굴에 대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 태극기, 성조기 일본기를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